초강대국 미국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가 완전히 무시했던 이 나라가 결국 모든 것을 차지해버렸습니다. 2025년 여름,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자존심 스타벅스와 중국의 야심 루이싱 커피가 정면 충돌한 바로 그 순간, 트럼프의 50% 관세 폭탄이 브라질을 강타하면서 미국 전역 브라질 커피 가격이 2배로 뛰었고 매장에서는 원두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중국도 유럽도 아무런 준비가 없던 바로 그때 단 한 나라의 작은 봉지가 조용히 미국 전역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CNN도 몰랐습니다. 월스트리트도 예측하지 못했고 뉴욕타임스도 놓쳤습니다. 텅 빈 커피 진열대 앞에서 절망에 빠진 뉴요커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완벽한 커피, 대체 어디서 온 거죠? 미국과 중국이 뉴욕에서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커피 전쟁을 벌이는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나라가 어떻게 단 25센트짜리 한 봉지로 미국의 커피 문화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저는 전직 미 해병대 출신인 62세의 스티브 레이놀즈입니다. 현재 뉴욕 맨해튼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젊을 땐 전장을 누비던 군인이었지만 은퇴 후엔 매일 아침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로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뉴요커가 되었습니다. 2025년 여름, 평범했던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유는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바로 미국의 자존심 스타벅스와 중국의 야심, 루이싱 커피가 정면 충돌한 커피 전쟁이었어요. 그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맞은편에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사 소음과 함께 새로운 간판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루이싱 커피. 처음엔 그냥 새로운 커피숍이 하나 더 생기는구나 했어요. 뉴욕엔 커피숍이 정말 많잖아요. 하지만 며칠 후 정식 오픈하고 나서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루이싱 커피는 중국에서 온 브랜드였어요. 그것도 중국에서 스타벅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중국 커피? 설마 우리 미국 커피를 이길 수 있겠어?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주부터 뭔가 달랐어요. 아침 8시 30분에 사무실 창문으로 내다보면 루이싱 매장 앞에 줄이 서 있는 거예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스마트폰으로 뭔가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스타벅스의 반응이었어요. 제 사무실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갑자기 광고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루이싱 매장 바로 건너편 빈 건물 외벽에 거대한 스타벅스 로고가 붙었고 지하철 출구 전광판엔 스타벅스 광고가 하루 종일 나왔어요. 이거 완전 전쟁이네. 군 출신인 제가 봐도 이건 명백한 경쟁 전략이었습니다. 스타벅스가 루이싱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였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저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중국 커피가 정말 어떤 맛일까? 라는 단순한 궁금증이었죠. 사실 62살이 되도록 아시아 커피는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 해병대에서 복무했을 때도 주로 아메리칸 스타일의 진한 커피만 마셨고 은퇴 후에도 스타벅스나 던킨 도너츠 같은 익숙한 브랜드만 고집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루이싱에 가봤어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스타벅스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일단 공간 활용이 달랐습니다. 매장이 작았어요. 전체 면적이 스타벅스의 절반 정도였는데 테이블도 3개뿐이고 대부분의 공간이 주문과 픽업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상당히 모던했어요. 흰색과 파란색을 기조로 한 깔끔한 디자인이었고 특히 조명이 밝아서 스타벅스의 어두운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었죠. 직원에게 메뉴를 물어보니까 앱으로만 주문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62살 된 제가 앱을 깔아야 커피를 마실 수 있다니 좀 당황스러웠지만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겨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앱 주문 과정도 흥미로웠습니다. 메뉴가 정말 다양했어요. 기본적인 아메리카노, 라떼 외에도 파인애플 콜드브루, 라즈베리 스무디, 코코넛 라떼 같은 독특한 메뉴들이 가득했죠. 가격도 명시되어 있었는데
스타벅스보다 평균 20에서 30% 저렴했어요. 가격은 3.45달러였어요. 스타벅스 그란데 아메리카노가 5.25달러였으니 거의 1달러 80센트나 저렴한 거였죠.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문 후 기다리는 동안 매장을 더 자세히 관찰해봤어요. 고객들 대부분이 20, 30대 젊은 층이었고 모두들 스마트폰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거나 책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완전히 기능적인 공간이었죠. 커피를 마시러 오는 곳이 아니라 커피를 가져가는 곳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10분 후에 커피를 받았는데 첫 인상은 나쁘지 않다였어요. 스타벅스만큼 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물 같지도 않고 적당히 마실만 했습니다. 산미도 적당했고 쓴맛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하지만 특별할 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아메리카노였죠.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건 컵 디자인이었습니다. 스타벅스의 녹색 로고와는 달리 루이싱은 파란색 사슴 로고가 있었는데 상당히 세련되었어요. 컵 자체도 더 가벼운 재질이었고 뚜껑도 스트로우 없이도 마실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스타벅스를 위협한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출근하면서 다시 보니 루이싱 앞에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아침 8시 30분이었는데 벌써 15명 정도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었고 모두들 앱으로 미리 주문해 놓고 픽업만 하러 온 것 같았어요. 평균 대기 시간이 2, 3분 정도였으니까 스타벅스보다 훨씬 빨랐죠. 다음 날 스타벅스에서도 커피를 주문해 봤습니다. 평소대로 그란데 아메리카노 5.25달러였어요.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진하고 씁쓸하고 그래도 미국적인 맛이라고 할까요? 로스팅 향이 강하고 카페인 함량도 높아서 확실히 각성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바리스타가 제 컵에 손으로 메시지를 써주는 거예요. 좋은 하루 되세요, 스티브. 이건 처음 보는 서비스였습니다. 이건 새로운 서비스네. 라고 물어보니까 바리스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최근에 시작한 개인화 서비스예요.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경험을 드리고 싶어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 스타벅스가 최근에 도입한 아날로그 감성 전략이었어요. 루이싱의 디지털 중심 서비스에 대응해서 인간적인 터치를 강조하는 거였죠. 정말 흥미로운 마케팅 대응이었습니다. 매장 분위기도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조명이 더 따뜻해졌고 음악도 재즈 선율이 더 많이 나왔어요. 직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고객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오는 단골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스티브님, 오늘도 평소와 같은 아메리카노로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 주 내내 저는 두 커피의 경쟁을 관찰했습니다. 마치 작전 분석하듯이 말이에요. 군 출신의 습성인지 경쟁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 싶었거든요. 루이싱의 전략은 명확했어요. 첫째,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스타벅스보다 1, 2달러 정도 저렴했죠. 둘째, 빠른 앱 주문과 픽업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강조했어요. 셋째, 세련된 포장과 인테리어로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특히 라즈베리, 파인애플, 오렌지 등 다양한 과일맛 콜드브루가 인기였어요. 이런 메뉴들은 스타벅스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것들이었죠. 반면 스타벅스는 매장 경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어요. 개인화된 서비스를 늘리고 대대적인 광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커피 문화와 아날로그 감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죠. 진정한 커피 경험이라는 슬로건도 이 시기에 나온 거였어요. 흥미로운 싸움이네. 디지털 대 아날로그, 효율성 대 경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 두 매장을 번갈아 방문해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맛에서는 둘 다 그냥 괜찮은 수준이었어요. 특별히 감동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 확실히 좋다고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웠어요. 루이싱은 부드럽지만 개성이 부족했고 스타벅스는 진하지만 때로는 과도하게 쓴맛이 강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꾼 일이 일어났어요.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한인 변호사 사무실에 부동산 계약 관련 서류 검토를 받으러 갔습니다. 김재민 변호사님은 50대 중반의 친절한 분이었어요. 15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셔서
로스쿨을 다시 나오신 후 뉴욕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셨죠. 주로 한인 동포들의 법적 문제를 다루시지만 저 같은 미국인 고객들도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류 검토가 끝나고 커피 한 잔 드실래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커피 머신이나 원두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김 변호사님이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시고 책상 서랍에서 노란색 봉지를 하나 꺼내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한국 믹스커피예요. 간단하지만 맛있어요. 저희 한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마시는 거죠. 솔직히 그 순간 좀 실망했어요. 믹스커피라니.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평생 원두 커피만 마셨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요즘같이 브라질산 원두 커피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미국이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 커피 가격이 치솟았고 그나마 재고도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중국이 브라질과 커피 거래를 대폭 늘리면서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좋은 원두 커피를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걱정이 들던 차였어요. 김 변호사님이 정성스럽게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붓고 노란 봉지에 내용물을 넣어 작은 플라스틱 스푼으로 저어주셨어요. 갈색과 흰색이 섞인 가루가 물에 풀리면서 연한 갈색이 되었습니다. 향이 올라오는데 예상했던 인공적인 냄새가 아니었어요.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달콤한 향이 조화롭게 섞여 있었습니다. 드셔보세요. 예의상 한 모금 마셨는데 이게 뭐죠? 정말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인스턴트 커피의 인공적인 맛이 아니었어요.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커피 향이 제대로 났습니다. 무엇보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조화가 놀라웠어요. 쓴맛, 단맛, 고소한 맛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믹스커피 맞나요? 네, 한국에선 아주 일반적인 커피예요. 설탕, 프림, 커피가 모두 적절한 비율로 들어있어서 물만 부으면 돼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매일 이렇게 마셔요. 두 번째, 세 번째 마실수록 더 놀라웠습니다. 씁쓸함과 단맛, 그리고 부드러운 크림 맛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복잡한 주문도 비싼 가격도 필요 없이 이런 맛이 나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마시고 나서 입안이 깔끔했어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마신 후에 쓴맛이 오래 남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한 봉지에 한 50센트 정도. 대량으로 사면 더 저렴해요. 저는 100개들이 한 상자를 사는데 25달러 정도 해요. 50센트. 스타벅스의 10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심지어 루이싱보다도 7배나 저렴한 거였어요. 김 변호사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보편적이에요. 어느 사무실에 가도 이런 믹스커피가 비치되어 있고 손님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이걸 타드려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사람들의 일상 속 커피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맛이 생각났어요. 단순히 저렴해서가 아니라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스타벅스처럼 강렬하지도 않고 루이싱처럼 자극적이지도 않은 그냥 편안한 맛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스타벅스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마셨는데 이상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맛인데 뭔가 아쉬웠습니다. 왜 이렇게 쓰기만 하지? 전에는 이 쓴맛이 진짜 커피의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과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점심에는 루이싱 커피를 마셨어요. 역시 평소와 같은 맛이었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밍밍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부드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특색이 없어 보였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국 믹스커피가 제 기준을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설마 내가 인스턴트 커피에 길들여진 건 아니겠지? 하지만 며칠 더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 믹스커피에는 뭔가 다른 철학이 있었습니다. 스타벅스는 강하고 진한 맛을 통한 각성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커피는 강해야 한다. 쓴맛이 있어야 진짜 커피다라는 서구적 커피관이 반영되어 있었죠. 아침에 마시면 확실히 잠이 깨는 느낌이었고 카페인 함량도 높았습니다. 루이싱은 다양한 맛과 편의성을 강조했어요. 젊은 층의 취향에 맞춘 다양한 플레이버와 앱 기반의 간편한 주문 시스템이 핵심이었죠. 커피도 트렌드다. 새로운 맛을 시도해봐야 한다는 중국식 혁신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믹스커피는 완벽한 균형과 단순함이
핵심이었어요. 복잡한 과정 없이도 조화로운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커피는 일상이다. 맛있으면서도 편해야 한다는 한국적 실용주의가 반영된 것 같았어요. 이 세 가지 철학 중에서 제게 가장 와닿는 건 한국식이었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게 있다면 진짜 좋은 건 복잡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단순하면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했거든요.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 믹스커피를 직접 사보기로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께 물어보니 32가 근처 한인마트에 가시면 돼요 하시더라고요. 32가라니 제가 아는 코리아타운이었습니다. 사실 맨해튼에 20년 넘게 살면서도 코리아타운에는 몇 번밖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주로 한국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뿐이었죠. 토요일 오후 생전 처음 한인마트에 가봤어요. H마트라는 곳이었는데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일단 냄새부터 달랐어요. 뭔가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냄새들이 섞여 있었고 김치, 된장, 마늘 같은 향신료 냄새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도 처음 보는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한글로 적힌 라벨들, 형형색색의 포장지들, 그리고 뭔지 모를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매장 구성도 흥미로웠어요. 입구 쪽에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이 있었는데 미국 슈퍼마켓에서 보던 것들과는 종류가 달랐어요. 배추, 무, 깻잎, 콩나물 같은 한국 채소들이 신선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한국 배, 한국 사과 같은 과일들도 있었습니다. 냉동식품 코너에는 만두, 떡, 아이스크림 등이 있었고 조미료 코너에는 각종 고추장, 된장, 간장들이 놓여 있었어요. 라면 코너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라면이라고는 컵라면 정도였는데 여기에는 수십 종류의 라면이 있었어요. 커피 코너를 찾아가니까 정말 많은 종류의 믹스커피가 있었어요. 맥심, 카누, 네스카페, 브랜드도 다양하고 포장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건 개별 포장된 스틱형이고 어떤 건 봉지형이고 또 어떤 건 캔 형태였어요. 한국 믹스커피 좀 사려고 하는데요. 한국인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시더라고요. 처음 드셔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맥심 오리지널.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맛이에요. 40년 넘게 사랑받아온 제품이거든요. 100개들이 한 상자를 권해주시더라고요. 가격은 $25였어요. 한 봉지당 25센트였습니다. 와, 정말 저렴하네요. 네, 한국에선 정말 많이 마셔요. 사무실마다 비치되어 있고 집에서도 손님 오시면 이거 타드리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물 다음으로 일상적인 음료예요. 그때 옆에서 장을 보던 한국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가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 외국분이 믹스커피를 사신다고요? 신기하네요. 요즘 젊은 한국 사람들도 카페 커피만 마신다고 하는데 네, 며칠 전에 처음 마셔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커피가 최고지. 간단하고 맛있고 이거 하나면 카페 갈 필요도 없어요. 저는 30년 넘게 이것만 마셔요. 그 아주머니가 여러 종류를 추천해 주시면서 각각의 특징을 설명해 주셨어요. 진짜 커피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진하고 이거는 달콤하고 이거는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그리고 이건 카라멜 맛이 나고 이건 헤이즐넛 향이 있어요. 요즘은 정말 종류가 많아졌어요. 직원분도 덧붙여 설명해 주셨어요. 맥심 오리지널은 가장 기본적인 맛이고 맥심 모카 골드는 좀 더 진하고 고급스러워요. 카누는 원두커피에 가까운 맛이고 네스카페는 외국 브랜드지만 한국인 입맛에 맞게 개발된 거예요. 결국 여러 종류를 조금씩 사서 집에 돌아왔어요. 맥심 오리지널 100개, 맥심 모카 골드 50개, 카누 30개, 그리고 몇 가지 다른 브랜드들까지 총 $80 정도 썼는데 이걸로 한 달은 넉넉히 마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군 출신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3가지 커피를 연속으로 마셔보는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노트에 기록했죠. 1일차 기본 아메리카노 비교. 첫날에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부터 시작했어요. 오전 7시 공복 상태에서 마셨습니다. 진하고 쓴맛이 강했지만 각성 효과는 확실했어요. 로스팅 향이 강하고 산미는 거의 없었습니다.
카페인 함량이 높아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느낌이었어요. 30분 후 루이싱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어요. 스타벅스보다는 부드러웠지만 특별한 특색은 느끼기 어려웠어요. 적당한 쓴맛과 약간의 산미가 있었지만 인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온도가 낮아서 그런지 카페인 효과도 덜했어요. 1시간 후 맥심 오리지널을 마셨어요. 부드럽고 달콤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쓴맛은 거의 없고 크림의 부드러움과 설탕의 단맛이 커피 맛과 잘 어우러졌어요. 놀라운 건 카페인 효과도 적당히 있다는 거였습니다. 2일차 라떼 계열 비교. 둘째 날에는 라떼로 비교해봤어요. 스타벅스 그란데 라떼는 6.25달러였는데 크리미하긴 했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웠어요. 우유 거품이 많고 에스프레소의 쓴맛이 우유로 중화되어 마시기 편했습니다. 하지만 단맛이 거의 없어서 조금 밍밍한 느낌이었어요. 루이싱 코코넛 라떼는 4.95달러였어요. 독특한 맛이었지만 어딘가 인공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코코넛 향이 강했는데 천연 코코넛보다는 인공 향료 같은 맛이었습니다. 단맛은 적당했지만 전체적인 조화가 아쉬웠어요. 맥심 모카골드는 한 봉지에 35센트였어요. 깊은 맛과 부드러움이 정말 잘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초콜릿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커피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줬어요. 가격 대비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3일차 아침 공복 상태 테스트. 셋째 날에는 공복 상태에서 어떤 커피가 가장 부담 없는지 테스트해봤어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는 공복에 마시니까 속이 쓰렸어요. 카페인이 강해서 위에 부담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루이싱 아메리카노는 그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속이 좀 불편했어요. 한국 믹스커피는 놀랍게도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프림과 설탕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4일차 오후 피로감 해소 테스트. 넷째 날에는 오후 3시경 점심 식사 후 졸음이 몰려올 때 어떤 커피가 가장 효과적인지 테스트했어요. 스타벅스는 확실히 각성 효과가 좋았어요. 하지만 너무 강해서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루이싱은 적당했지만 지속력이 부족했어요. 30분 정도 후에는 다시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한국 믹스커피는 적당한 각성 효과와 함께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카페인 효과는 적당하지만 달콤함 때문에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5일차 야근 상황 테스트. 다섯째 날에는 저녁 늦게까지 일할 때를 가정해서 테스트했어요. 스타벅스는 너무 강해서 밤 10시에 마시면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왔어요. 루이싱은 그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잠자리에 영향을 줬습니다. 한국 믹스커피는 놀랍게도 밤에 마셔도 잠자리에 별 영향이 없었어요. 적당한 달콤함으로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6일차 손님 접대용 테스트. 여섯째 날에는 사무실에 온 고객에게 어떤 커피를 대접하는 게 좋을지 테스트해봤어요. 스타벅스는 브랜드 인지도는 높지만 개인 취향을 너무 많이 물어봐야 했어요. 샷 추가하실래요? 시럽 넣을까요? 등등. 루이싱은 앱으로만 주문이 가능해서 손님에게 대접하기가 불편했어요. 한국 믹스커피는 간단하게 타서 드릴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었어요. 특별한 취향을 묻지 않아도 됐습니다. 7일차 종합평가. 매일 기록을 해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스타벅스의 장점은 진한 맛과 브랜드 신뢰도, 매장에서의 경험, 확실한 각성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비싼 가격, 과도한 쓴맛, 공복 시 부담, 밤에 마시면 불면증이 온다는 점이었어요. 루이싱의 장점은 저렴함과 편의성, 다양한 맛, 앱 주문의 편리함이었습니다. 단점은 맛의 일관성 부족, 인공적인 느낌, 브랜드 신뢰도 부족이었죠. 한국 믹스커피의 장점은 완벽한 균형감, 최고의 가성비, 간편함, 언제 마셔도 부담 없음, 손님 접대에 적합하다였습니다. 단점은 미국에서 브랜드 인지도 부족, 포장이 소박함 정도였어요. 일주일의 실험을 끝내고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믹스커피가 가장 만족스럽다. 이건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전체적인 밸런스, 편의성, 그리고 마시는 사람을 배려한 섬세함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했습니다. 확신이 서자 행동에 옮겼어요. 사무실에 한국 믹스커피를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부동산 상담 오는 고객들에게
커피를 대접하려면 매번 근처 스타벅스나 루이싱에 가서 테이크아웃을 해와야 했어요. 한 잔에 $5씩 하니까 하루에 고객 4, 5명만 와도 20에서 $25가 나갔습니다. 한 달이면 $5, 600였죠. 무엇보다 매번 주문하러 가는 게 정말 번거로웠거든요. 특히 고객이 갑자기 오시거나 여러 명이 함께 오실 때는 정말 곤란했어요. 이번 기회에 한국 믹스커피를 사무실에 비치하면 이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것 같았어요. 작은 전기 포트를 하나 사고 여러 종류의 믹스커피를 준비해뒀습니다. 예쁜 컵들도 몇 개 사서 전용 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상담 오는 고객들에게 커피 드실까요? 하고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40대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집을 팔려고 상담하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어떤 커피 있나요? 한국식 믹스커피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처음엔 의아해 하시더니 한 모금 마시고 눈이 커지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정말 맛있네요. 인스턴트 커피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요? 한국에서 온 믹스커피예요. 간단하지만 맛있죠? 한국에서는 일상적으로 마시는 커피래요.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집에서도 마셔보고 싶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고객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30대 젊은 남성 고객은 이게 인스턴트 커피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스타벅스 라떼보다 부드러운데요? 50대 중년 남성 고객은 이렇게 간단한데 왜 이렇게 맛있지? 회사에서도 마셔보고 싶은데 어디서 파나요? 60대 여성 고객은 오마이갓, 이게 진짜 인스턴트? 우리 딸들한테도 사줘야겠어요. 일주일 만에 입소문이 났어요. 스티브 부동산에 가면 정말 맛있는 커피를 준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진 거예요. 처음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고객들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부동산 상담이 없는 사람들도 그 커피 한번 마셔보고 싶다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근처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동네 상인들, 심지어 지나가던 관광객들까지 하루에 3, 40명씩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제가 그냥 좋아서 나눠주기 시작한 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다니. 한국 믹스커피의 매력을 미국 사람들도 알아봐주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국 믹스커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믹스커피의 역사는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동서식품에서 처음 개발했다고 하는데 당시 한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만들어진 거였어요. 1970년대 한국은 경제 개발로 바쁜 시기였고 사람들은 빠르고 편리하면서도 맛있는 커피를 원했다고 합니다. 빠르고 편리하면서도 맛있는 커피. 사무실에서, 집에서, 어디서든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커피. 아, 이래서 이렇게 완성도가 높구나. 한국 사람들이 50년 가까이 마시면서 계속 개선해온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이 반영된 문화 상품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았어요. 첫째, 한국의 믹스커피 시장 규모가 연간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전체 커피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둘째, 한국 사람 한 명이 1년에 평균 200잔 이상의 믹스커피를 마신다고 했어요. 거의 이틀에 한 잔 꼴이었죠. 셋째, 한국의 주요 기업들 사무실에는 99% 이상 믹스커피가 비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진들도 회의 때 믹스커피를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넷째, 한국에서는 믹스커피가 손님 접대의 기본이라고 했어요. 집에 손님이 오면 차 대신 믹스커피를 타드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실용적인 민족이네. 그때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하지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빠르면서도 제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믹스커피가 딱 그런 거죠.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는 이게 정말 일상적이라는 거였어요. 사무실마다 비치되어 있고 손님이 오면 믹스커피를 타드리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등산 갈 때도 믹스커피를 가져간다고 했어요. 한국의 정문화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걸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 손님을 따뜻하게 대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믹스커피를 통해 표현된다는 거였어요. 뉴욕의 커피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스타벅스에서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커피 경험이라는 슬로건으로 매장에서의 시간을 강조하는 거였어요. 거대한 광고판을 루이싱 매장 근처에 설치했고 커피는 문화입니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루이싱도 대응했어요. 더 많은 할인 쿠폰과 이벤트로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커피 경험이라는 슬로건으로 혁신을 강조했어요. 앱에서는 매일 다른 할인 혜택을 제공했고 신메뉴도 계속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제 사무실은 더 바빠졌어요. 하루에 5, 60명이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부동산 상담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이에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스티브, 이거 비즈니스로 해보는 게 어때요? 단골 고객 중 한 분이 제안하시더라고요.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마케팅 매니저였는데 매일 오후 3시마다 커피를 마시러 오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잖아요. 카페를 차리시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나눠주는 게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손님에게 커피 대접하는 문화를 배웠거든요. 실제로 김 변호사님께 더 자세히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사무실에 손님이 오면 차나 커피를 대접하는 게 기본 예의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을 나누는 거죠. 좋은 걸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좋은 문화네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 믹스커피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맛이나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정을 나누는 매개체였던 거예요. 스타벅스는 커피 문화를 팔고 루이싱은 편의성을 팔고 있는데 한국 믹스커피는 정을 나누고 있었어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였습니다. 그 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오더라고요. 브루클린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퀸즈에서 오신 분도 있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한국 커피 있는 곳이에요? 네,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매번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 자신도 뿌듯했어요. 작은 커피 한 잔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니.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맨해튼에서 특별한 커피로 유명해진 부동산 사무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인터뷰 가능할까요? MBC 뉴욕 지역 방송이었어요. 누군가가 제보를 했나 봅니다. 기자와 카메라맨이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스티브 씨, 어떻게 한국 믹스커피를 알게 되셨나요?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어요. 같은 건물의 한인 변호사님께서 대접해 주신 게 시작이었죠. 하지만 마셔보고 나서 이건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스타벅스나 루이싱 커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둘 다 좋은 브랜드예요. 하지만 한국 믹스커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완벽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이 있어요. 하루에 몇 명 정도 오시나요? 요즘엔 5, 60명 정도 와요. 부동산 고객보다 커피 마시러 오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걸로 수익을 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전혀 없어요.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의 정문화를 배웠거든요. 좋은 걸 나누는 기쁨이 더 소중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하루에 200명 넘게 찾아왔습니다. 줄이 사무실 밖까지 서더라고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오후 익숙한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스타벅스 바리스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특별한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 네, 앉으세요. 한국 믹스커피를 타드렸어요. 그 바리스타는 한 모금 마시고 완전히 놀라더라고요. 이게 정말 믹스커피예요? 네, 한국 제품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드는 라떼보다 균형이 좋은데요? 이거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 거예요? 레시피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 바리스타는 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는데 이런 맛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스타벅스에서도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신기해요. 웃긴 건 다음 날 루이싱 커피 직원도 왔어요. 저희 매장에서 일하는데 이 근처에서 유명한 커피가 있다고 해서 루이싱 직원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우와, 이건 정말 다르네요. 우리 메뉴에도 이런 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균형 잡힌 맛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커피 브랜드들이 뉴욕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동안 한국 믹스커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승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타벅스는 강한 커피, 루이싱은 새로운 커피를 지향하는데
한국 믹스커피는 균형 잡힌 커피를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균형이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거였던 겁니다. 방송 이후 한국 음식점, 한국 마트 사장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신 분은 32가에서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박 사장님이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30년 전에 한국에서 이민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스티브 씨, 우리 믹스커피가 그렇게 좋아요? 네,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간단한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지 미국 사람들도 모두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개발한 거죠. 지금은 정말 많은 종류가 있어요. 박 사장님이 며칠 후에 다양한 종류를 가져다 주셨어요. 바닐라 라떼, 헤이즐넛, 카라멜 마키아토, 녹차 라떼 정말 다양했습니다. 이거 모두 다 믹스커피예요? 네. 한국에서는 카페에서 파는 메뉴들을 거의 다 믹스커피로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집에서도 카페 같은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해서요. 마셔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각각이 카페에서 파는 음료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거면 정말 카페 갈 필요가 없겠네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집에서도 카페 같은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해서 만든 거예요. 이제는 정말 기술이 좋아져서 카페 커피와 별 차이가 없어요. H마트 김 매니저님도 찾아오셨어요. 제가 처음 믹스커피를 산 그분이었는데 요즘 믹스커피 판매량이 10배로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티브 씨 덕분에 우리 매장 매출이 엄청 늘었어요. 믹스커피 코너를 확장해야 할 정도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사실 저희도 놀라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만 마시는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들도 한번 맛보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김 매니저님이 한국 믹스커피의 발전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1970년대에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단순했어요. 그냥 커피, 설탕, 프림을 섞은 거였죠. 하지만 40년 넘게 계속 개발하면서 정말 정교해졌어요. 원두 선별부터 로스팅, 배합 비율까지 모든 게 과학적으로 연구된 거예요. 지금 한국 믹스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정말 대단한 얘기였어요. 작은 봉지 하나에 그런 기술과 노하우가 들어있었다니. 그러던 와중에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락드립니다. 스티브 레이놀즈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 믹스커피를 미국에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한국 방문 의향이 있으신지요? 한국 정부에서 저를 한국에 초청하겠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커피 문화와 식품 산업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가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김미선 주무관이라는 분이었는데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스티브 씨가 하시는 일이 한국 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한국의 식품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공료와 숙박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일주일 정도 한국의 여러 식품 회사와 문화시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생전 처음 가는 한국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설레었어요. 62살에 처음으로 아시아를 가보게 된 거였습니다. 군 복무 시절에도 아시아 쪽 임무는 없었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죠. 김 변호사님께 이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해요. 한국 정부에서 초청한다니 스티브 씨가 한국 문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한국 가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해요. 그리고 믹스커피 말고도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한국 방문 전에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해봤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의 역사, 문화, 경제에 대해 찾아보고 한국어 기초 회화도 조금 배워봤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에 갔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라는 거였습니다. 공항부터가 인상적이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죠. 안내 직원들도 정말 친절했고 시설도 최신식이었어요.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에서 본 풍경도 놀라웠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정말 발달된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뉴욕과는 또 다른 종류의 현대적인 느낌이었어요. 첫날, 동서식품 공장을 방문했어요. 믹스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정말 과학적이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한 과정이었어요. 원두 선별부터 시작해서 로스팅, 분쇄, 배합까지 각 단계마다 엄격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스티브 씨, 우리 믹스커피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복잡한 기술의 결합이에요. 공장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커피, 설탕, 프림의 비율을 맞추는 것만도 수백 번의 실험이 필요해요. 그리고 각 성분의 입자 크기까지 조절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커피 입자가 너무 크면 물에 잘 안 풀리고 너무 작으면 쓴맛이 강해져요. 프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정확한 과학적 계산에 의한 거예요. 연구실도 구경시켜 주셨는데 정말 대학 연구소 같았어요. 각종 분석 장비들과 실험 도구들이 가득했고 연구원들이 매일 새로운 배합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십 가지 샘플을 만들어서 테스트해요. 맛, 향, 색깔, 용해도 모든 걸 체크하죠. 둘째 날에는 서울 시내 카페들을 둘러봤어요. 놀라운 건 고급 카페에서도 믹스커피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믹스커피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의 문화예요. 가이드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사무실에서, 집에서, 심지어 등산 갔을 때도 믹스커피를 마셔요. 우리 생활의 일부죠. 강남역 근처의 한 대기업 사무실도 방문해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각 층마다 믹스커피 코너가 있었고 임원진들도 자연스럽게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게 한국의 회사 문화예요. 계급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가 같은 커피를 마시죠. 삼성, LG 같은 대기업에서도 믹스커피가 기본으로 비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의실에도, 휴게실에도, 심지어 임원 사무실에도 믹스커피가 있었어요. 셋째 날, 동서식품 관계자분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서울 본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시는 이 부장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신 스티브 씨시죠? 저희 믹스커피를 미국에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믹스커피를 타주시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커피 드세요. 이 부장님이 능숙하게 믹스커피를 타주셨는데 뉴욕에서 마셨던 것보다 더 맛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타세요? 별거 아니에요. 물 온도를 조금 맞춰주고 저을 때 공기가 들어가게 해주면 돼요. 저희도 매일 이렇게 마셔요. 작은 기술이었지만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물 온도는 80에서 85도 정도가 좋고 저을 때는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저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함께 자리한 연구개발팀 직원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개발할 때도 하루에 수십 잔씩 마셔요. 맛의 미세한 차이까지 구분해야 하거든요. 박 연구원이라는 분이었는데 10년째 믹스커피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매일 새로운 배합을 시도해봐요. 원두 비율, 설탕 함량, 프림 종류, 변수가 정말 많거든요. 젊은 마케팅팀 직원분도 한마디 했어요. 저는 카페도 자주 가지만 회사에서는 당연히 우리 믹스커피죠. 빨리 만들 수 있고 맛도 정말 좋아요. 20대 후반의 김대리였는데 스타벅스도 자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믹스커피가 훨씬 편해요. 집에서도 이거 마시고 회사에서도 이거 마시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분들에게 믹스커피는 단순한 회사 제품이 아니었어요. 일상의 일부이자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의 매개체였습니다. 커피 타임이라고 해서 오후 3시쯤에 다 같이 믹스커피 마시면서 잠깐 쉬어요. 그때 업무 얘기도 하고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정말 좋은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날 동서식품 연구개발팀의 김 이사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30년 넘게 커피 연구를 해오신 베테랑 연구원이셨습니다. 스티브 씨, 저희 한국의 믹스커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완성도 높은 제품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니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잘 반영된 제품이에요. 빨리빨리 문화와 정문화가 합쳐진 거죠. 김 이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빨리빨리는 단순히 성급한 게 아니에요.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품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믹스커피가 딱 그런 예죠. 간편하지만 맛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문화는
손님에게 좋은 걸 대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사무실에 오는 손님에게 믹스커피를 타드리는 건 그런 마음의 표현이죠.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믹스커피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문화상품인 거군요. 맞아요.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이 담긴 제품이에요. 저희가 50년 가까이 연구개발해온 결과물이죠. 김 이사님이 한국 믹스커피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더 다양해질 거예요. 건강을 생각한 제품들, 프리미엄 제품들, 그리고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에 관심이 많아요. 스티브 씨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가능성을 보고 있거든요. 한국 음식 문화 전체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기준이 정말 높아요. 맛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편리해야 하죠. 믹스커피도 그런 기준에 맞춰 계속 발전해 온 거예요. 한 주간의 한국 방문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 믹스커피 뒤에는 한국 사람들의 철학과 정성이 담겨 있었던 거였습니다. 지금 제 사무실은 정말 특별한 공간이 되었어요. 한국 문화체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믹스커피는 기본이고 한국 과자, 한국 차, 심지어 한국 음악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벽에는 한국 사진들과 한국어 인사말도 붙어 있습니다. 하루에 100명 넘게 찾아와요. 부동산 상담보다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해 오는 사람이 더 많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처 직장인들, 관광객들, 학생들, 심지어 다른 부동산 업자들까지. 스티브 씨, 오늘은 어떤 새로운 한국 제품이 있나요? 이번에 한국에서 새로운 믹스커피를 가져왔어요. 제주도 녹차가 들어간 거예요. 매번 새로운 걸 소개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H마트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사서 비치해 놓죠. 무엇보다 사람들이 진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해요. 스티브 씨 덕분에 한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한국 여행 계획 세우고 있어요. 부동산 업무도 많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거래를 성사시키는 게 아니라 고객들과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스티브 씨 사무실에 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거기 가면 정말 환대받는 느낌이에요.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고객들이 제게 다른 고객들을 소개해주는 일이 많아졌어요. 스티브한테 가봐.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면서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 자신도 많이 변했어요. 62세에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된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이라는 감정을 배웠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인간적인 따뜻한 말이에요. 함께 나누는 기쁨, 이게 제가 한국 문화에서 배운 가장 큰 것이었어요.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성공과 이익이 중요하지만 한국의 정문화에서는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해요. 인상적이었던 건 지난주에 온 한 가족이었어요. 부부와 10대로 보이는 딸이 함께 왔었죠. 아이가 믹스커피를 마셔보더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라고 하면서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아빠, 우리도 집에서 이런 커피 마실 수 있어요? 그 순간 정말 뭉클했습니다. 작은 아이도 한국 믹스커피의 매력을 알아봐 주는구나 싶어서요. 부모님도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정말 신기해요. 그 가족은 그날 H마트 주소를 적어가더니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는 온 가족이 믹스커피 팬이 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손님은 80세 된 할머니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오시더니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맛있는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믹스커피를 드려봤는데 한 모금 마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 맛이 옛날 우리가 마시던 커피 맛 같아요. 복잡하지 않고 따뜻한 맛이요. 그 할머니는 그 후로 일주일에 2번씩 오세요. 혼자 사시는데 외로울 때 여기 와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큰 위로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문화의 정이 언어나 나이를 초월해서 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제 영향으로 근처 다른 사업체들도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옆 건물의 꽃집에서도
한국 전통차를 비치하기 시작했고 근처 레스토랑에서는 한국 메뉴를 추가했어요. 스티브 씨가 한국 문화바람을 일으켰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작은 믹스커피 한 잔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요즘에는 부동산 업무와 한국 문화 전파 활동의 비중이 거의 반반이 되었어요. 하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배운 일과 삶의 조화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연히 마신 한 잔의 믹스커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직 해병대 출신으로서 저는 항상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믹스커피를 통해 그 이상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진정성, 정, 나눔의 기쁨. 이런 가치들이 단순한 제품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과 중국이 뉴욕에서 커피 전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그냥 진짜 좋은 걸로 승부한 거죠. 이게 바로 한국의 저력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요. 한국에서 배운 정신을 잃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면 한국 믹스커피 한번 마셔보세요.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특별한 한 잔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건 꼭 큰 것들만이 아니에요. 작은 한 봉지의 믹스커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고요. 또 다른 감동 사연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